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정진후입니다.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 순간 찢어질 듯한 통증에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꼼짝도 하지 않아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약을 먹어도 다리를 주물러도 쉽게 풀리지 않는 그 고통,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 5초,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그 통증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적 같다고 표현하신 비법입니다. 약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끝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 몇 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응급비법뿐 아니라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생활습관과 특별한 예방법까지 모두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밤을 고통이 아닌 편안함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난 경험 아마 한 번쯤은 모두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다리를 찢어놓을 듯한 통증이 몰려오면 숨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며 순간 몸이 굳어버리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그저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쥐를 풀어보려 애쓰다 결국 이불을 박차고 방안을 서성이게 됩니다. 어떤 날은 그 통증이 너무 심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지요. 저 역시 오랜 세월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이지만 그런 고통 앞에서는 누구나 한순간 당황하고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70이 넘은 제 아내도 어느 밤 잠결에 여보, 다리에 쥐가 났어 하며 저를 깨운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다리를 주무르며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저릿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픈데 거기에 다리 쥐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사는 게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쥐가 날 때마다 그냥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죠. 그만큼 다리 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괴로운 통증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쥐가 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약을 가지러 일어나려 해도 다리가 꼬여 움직일 수 없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참고 버티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젊은 의사들은 종종 수분이 부족하니 물을 더 마시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고 그로 인해 잠이 끊기며 오히려 피로가 쌓이죠. 이 악순환 속에서 다리 쥐는 점점 더 잦아지고 그때마다 밤이 두려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의 그런 고민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다리 쥐라는 불청객을 단숨에 몰아내는 방법, 단 몇 초 만에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비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몸의 신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의 밤을 깨우는 이 갑작스러운 통증, 그 아픔에 공감하며 이제 진짜 해결의 길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50여 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바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찢어질 듯한 통증은 누구에게나 공포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을 단 몇 초 만에 멈추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제 환자들과 가족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오랜 임상 경험 속에서 완성된 저만의 비법이죠. 처음에는 저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치료법을 알고 있었지만 밤마다 아내가 다리에 쥐가 나서 괴로워할 때, 그리고 90이 넘은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실 때 약도 물리치료도 그 순간의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환자들의 공통점을 관찰하고 통증이 사라지는 순간의 패턴을 세밀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몸의 특정한 부위를 자극하면 다리 근육의 경련이 신기하게도 바로 멈추는 현상.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단 몇 초 만의 비법입니다.
처음 이 방법을 어머니께 알려드렸을 때 어머니는 웃으시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나자 반신반의하며 시도해 보셨고 그 순간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그 다음날 전화기 옆에 쥐 나면 비밀 방법 사용하기라고 적어두셨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경험한 후엔 이제 그 방법 없이는 잠들지 않으실 정도로 신뢰하게 되셨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다리 쥐는 단순히 노화나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 즉 혈액순환과 신경 반응의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신호를 빠르게 되돌리는 가장 단순하고 즉각적인 자극이 바로 이 비법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약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더라도 손끝 하나로 통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의학적으로는 경락이 뚫려 막힌 기운이 흐르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그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제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밤마다 다리쥐로 잠을 설쳤던 노인분들이 이제는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비법은 특별한 약도 거창한 기술도 아닙니다. 다만 정확히 알고 제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단 몇 초 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응급 요령이 아니라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는 지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의 피로와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다리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이고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어 체온이 떨어지고 이불 속의 다리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쉽게 수축하면서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약물의 부작용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염 약이나 고혈압 약 중 일부는 체내의 마그네슘과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들어 근육의 긴장을 높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신경이 과민해지고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것이죠.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반대로 너무 자주 마셔 수면 중에 체내 수분이 불안정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종종 가볍게 넘기는 다리쥐가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환자였는데 평소 건강하고 운동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주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셨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다리를 덮쳤고 다음 날까지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은 채 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를 해보니 다리 정맥 속에 혈전, 즉 피떡이 생겨 있었고 그 일부가 떨어져 폐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폐색전증,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리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만 여겨졌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셈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담배를 피우거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위험은 더 높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한쪽만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때, 쥐가 나면서 열감이나 통증이 오래 지속될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늘 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는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 원인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은 대부분 일시적인 근육 경련이지만 그중 일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쥐가 좀 낫다 하고 넘기는 증상 속에 심각한 혈관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유난히 붓거나 열이 나고 손으로 만졌을 때 다른 쪽보다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혈전이 정맥 속에 생겨 혈류를 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리가 무겁고 통증이 깊숙이 느껴지며 걷기조차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통증이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이 아니라 혈관 속에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쥐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근육 경련은 몇 초나 길어야 몇 분 내에 사라지지만 한참이 지나도 풀리지 않거나 다음 날까지 통증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다리 색이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심하게 막히거나 신경 손상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지체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이나 흡연자,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군에 속합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단순히 마그네슘이 부족한 걸로만 생각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열이 난다든가 붓는다든가 통증이 지속된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상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본 많은 환자들이 처음엔 그냥 쥐가 자주 난다고 하다가 정밀 검사 후에 혈관 질환이나 신경압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참고 넘기지 말 걸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참고 넘기는 사이 병은 깊어지고 몸은 점점 더 강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단순히 풀어주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내 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대응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시작된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주무르거나 몸을 움직이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종아리 윗부분, 즉 무릎 바로 아래의 통통한 근육 부위에 쥐가 났다면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야 합니다. 이때 갑자기 힘을 주지 말고 호흡을 고르며 천천히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유지하고 통증이 조금 완화되면 손으로 종아리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혈류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발목 쪽, 즉 종아리 아랫부분에 쥐가 났을 때는 반대로 발끝을 몸쪽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아픈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거나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렇게 부위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승산혈 지압법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까치발을 들었을 때 움푹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 이상 강하게 눌러주면 경련이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간 아프다 싶을 정도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을 3번 정도 반복하면 대부분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 동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밤중에 갑자기 쥐가 나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경우 다리를 펴거나 눌러주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근육이 굳고 관절이 뻣뻣해 작은 움직임에도 큰 통증을 느낍니다. 제 어머니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났는데 어떻게 발을 당겨 꼼짝도 못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즉시 통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응급법입니다.
손끝 하나로 단 몇 초 만에 다리의 고통을 끊어내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간 환자와 가족에게만 알려드렸던 얼굴 자극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한밤의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부를 필요 없이 스스로 통증을 잠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바로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얼굴 비법 또는 위입술 중앙 자극법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부위를 주무르거나 스트레칭 하려 하지만 이 방법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다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얼굴, 그 중에서도 입술 중앙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손가락 2개, 즉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윗입술의 정중앙 부분을 세게 꼬집어줍니다. 단순히 살짝 짚는 것이 아니라 아플 정도로 강하게 5초에서 10초간 유지하고 잠시 멈춘 뒤 다시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3번 이상 반복하면 놀랍게도 다리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믿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왜 입술을 꼬집느냐 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들과 가족이 직접 시도해본 결과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어머니는 처음엔 웃으시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셨지만 어느 날 새벽 쥐가 심하게 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방법을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입술을 있는 힘껏 꼬집자 불과 몇 초 만에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전화기 옆에 쥐 날 때 입술 꼬집기 5초 3번이라고 적어두셨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요행이 아닙니다. 서양 의학에선 이를 자율신경계 반사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입술을 강하게 자극하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회로가 혼란을 일으키고 동시에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입술을 자극하면 뇌가 순간적으로 다리 근육의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경락 흐름으로 풀이합니다. 얼굴과 다리를 연결하는 경락의 길이 자극을 받으면서 막혀있던 기운이 뚫리고 그로 인해 근육이 풀리는 것이죠. 설명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한밤중에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에 쓰러졌지만 텔레비전에서 들은 이 방법을 떠올려 위입술을 강하게 꼬집자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젊은 남성은 구급차를 부르려다 입술을 세게 꼬집었더니 쥐가 바로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내 목숨을 구한 방법이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약하게 꼬집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강하게 아플 정도로 꼬집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듯하지만 잠시 후 근육이 풀리면서 다리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반복할수록 반응이 빨라지고 몇 초 내에 통증이 완전히 멈춥니다. 이 비법의 장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디서나 어떤 자세에서도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것.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도 가능합니다. 약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두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간단함 속에 숨은 놀라운 원리,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신경 반사의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에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입술 중앙을 세게 꼬집으세요. 그러면 단 몇 초 만에 그 찢어질 듯한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을 자극하는 방법 외에도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조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리 X자 꼬기입니다. 이 방법은 몸을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만 괜찮을 때 시도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무릎은 그대로 바닥에 붙인 채 발목과 발끝만 서로 교차시켜 X자 모양을 만듭니다. 오른쪽 발목은 왼쪽으로, 왼쪽 발목은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두 발이 서로 엇갈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압박되어 혈액순환의 흐름이 바뀌면서 경직된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약 30초 정도만 유지해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제 아내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며 믿지 않았지만 한번 직접 해보더니 놀라운 표정으로 정말 금방 좋아졌네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쥐가 날 때마다 맨 먼저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움직이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한 쥐가 났을 때는 먼저 입술 꼬집기 방법으로 통증을 조금 줄인 다음 이 자세를 취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X자 꼬기법은 특히 종아리 근육이 자주 뭉치거나 혈류가 정체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자연스럽게 눌리면서 혈액이 다시 흐르고 그로 인해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압법도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경락의 흐름이 막히면 쥐가 난다고 보았습니다. 그 막힌 흐름을 풀기 위해 특정 혈자리를 자극하면 기와 혈의 순환이 회복된다고 했죠. 첫 번째로 중요한 혈자리는 양응천입니다. 이곳은 무릎 바깥쪽 바로 아래에 살짝 들어간 부위로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강하게 눌러주고 3번 정도 반복하면 근육의 뭉침이 빠르게 풀립니다. 두 번째는 중도혈입니다. 발목 안쪽 복숭아뼈와 무릎뼈의 중간 지점, 다리 안쪽 정중선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를 5초간 세게 눌러주면 막혀있던 혈류가 통하고 근육 속 피로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강하게 눌러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끝으로 가볍게 만지는 정도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 아플 정도로 힘을 주어야 막힌 경락이 제대로 열립니다. 이 지압법은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자주 긴장하거나 냉한 체질로 다리가 잘 저린 사람들은 하루 한두 번 이 혈자리를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더하면 완벽합니다. 잠자기 전 침대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풀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두 다리를 함께 펴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 손끝으로 발끝을 향해 뻗어줍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당겨지는 만큼만 유지해주세요. 이 동작을 하루에 단 1분만 해도 다리의 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얼굴 자극법, X자 꼬기, 혈자리 지압,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다리에 쥐가 나는 빈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피가 돌고 기운이 흐르면 쥐도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자극을 주는 작은 습관이야말로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법이 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그때그때의 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다시는 그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아내에게 직접 권해드린 3가지 취침 습관은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다리가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막히고 근육이 쉽게 긴장합니다.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피가 원활히 흐르고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물의 온도는 손등에 닿았을 때 포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혈관이 자극되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잘 때 발끝을 약간 높여주는 것입니다.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해 발 밑에 받쳐주면 다리의 피가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 부종이 줄고 쥐가 나는 것도 예방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고 느끼지만 며칠만 해보면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찬 공기가 다리를 식히면 근육이 굳어 경련이 잘 생깁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거나 얇은 양말을 신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양말이 너무 조이면 혈류를 막을 수 있으니 부드럽고 여유 있는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3가지 습관만으로도 밤에 쥐가 나는 빈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특별한 예방차를 추천드립니다. 이름하여 감자 우엉 대추차입니다. 감자 1개, 우엉 1뿌리, 대추 5달, 그리고 물 1리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감자는 얇게 썰고 우엉은 깨끗이 씻어 어슷하게 썬 뒤 대추의 씨를 제거하고 반으로 자릅니다. 모두 냄비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간 끓인 후 식혀서 하루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대추에는 칼슘이 들어있어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쥐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 아내도 처음에는 맛이 이상할 것 같다며 망설였지만 며칠 마신 뒤부터는 다리에 쥐가 거의 오지 않는다며 지금은 매일 저녁 꾸준히 마십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다리가 덜 뻣뻣해진다고 하시죠. 이 차는 약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단 1분 스트레칭을 더하면 완벽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10초 유지했다가 천천히 풀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 두 다리를 함께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손끝을 발끝 쪽으로 뻗어줍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밤중의 경련을 예방합니다. 결국 건강은 큰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밤 발을 따뜻하게 하고 다리를 편히 쉬게 하며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일, 그것이 바로 다리 쥐 없는 평온한 밤을 만드는 길입니다. 쥐가 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가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꿔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함이 쥐의 고통을 이기고 그 꾸준함 속에서 비로소 몸은 편안한 밤을 되찾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노년 건강의 정진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고통,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으로 편안한 밤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